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이제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증시 말씀을 드리기 앞서 이제 코로나19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간혹가다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어제 대비 이제 소폭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전패 가족분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오늘 12시 기점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700명에서 1800명 사이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1000명대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전패 여러분들 8월 9일이죠. 이때부터 이제 생일 이제 뒷자릿수,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일이 5월 3일이다 그러면은 13일이 되겠죠. 요때 이제 백신 주사를 예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드리자면요, 만약에 생일이 6월 8일이다. 네, 그러면 뒷자리인 18일, 18일 날 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백신 주사 꼭 맞으셔야 된다라고 좀, 저는 이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맞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백신 주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일단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이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이제 코스피나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주가의 조정인가, 그리고 특별 사면 대충 예상이 가시겠죠. 그리고 75%나 성장,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주차 다음 주죠. 주가 전망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벌써 417명 정도가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많은 정보, 삼성전자와 뭐 ETF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입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동영상이 있다면 여기 이제 댓글 또는 설명란, 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딱 화면 보면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댓글에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 흐름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이틀째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틀째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는 3270선으로 5.7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0.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 추이를 보면 9시부터 15시 30분, 네,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상승장이었다가 이제 후반부터, 그러니까 11시부터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누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외국인일까요? 하락하는 날은 보통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8월 6일. 오히려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연이틀 이제 조금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매수로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보시면 기관이죠. 그래서 기관이 2344억 원을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기관은 오늘 왜 매도를 했을까요? 오늘 개인 투자자는 4일 만에 또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이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추려서 세 가지 이제 소식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미국의 7월 비농업 이제 고용 지표에 따른 경계감 속에서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을 좀 잡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방향을 못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이제 경제 상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제 결정적으로 뭐 이탈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8월 들어서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좀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초반입니다. 네. 8월달. 그래서 조금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미국의 7월 그리고 비농업 이제 발표에 따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요. 이와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델타 변이 확산에 경계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백신 주사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백신 주사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주사를 이제 권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주사를 이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뚫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증 환자로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네,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죠, 삼성패가저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은 세계 주요 증시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종합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산업은 0.92% 하락, 그리고 S&P 500도 0.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종합은 0.13% 상승장을 보여줬죠. 그래서 3대 지수를 봤을 때 나스닥 종합은 이제 최고가 이제 경신을 했고, 나머지는 소폭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폭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두드로 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0.52% 상승장을 보여줬고, 중국의 상해종합과 이제 홍콩의 항생, 네, 두 종목은 거의 뭐 비슷하게 요즘 들어서도 이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는데, 오늘은 막판에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홍콩의 항생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 현황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횡보장이었다라고 좀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셔도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좀 좋지 못한 흐름세, 뭐 반반 정도 되긴 하지만 한 6개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상승한 거, 상승이 4개네요, 4개야. 죄송합니다. 하락장이 더 많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주는 좀 흐름세가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0.73%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6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상승한 것은 네이버, 네, 네이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세이트리온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G화학이나 현대차 대체적으로 좀 하락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눈에 띄게 크게 하락을 한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카카오가 2.35% 빠졌는데, 네, 그러나 뭐 지수는 뭐 등하락을 하기 때문에 대형주도 삼성전자처럼 지금 잘 움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81,500원으로 600원 하락 마감을 했고요. 0.73%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소폭 상승장을 보여줬는데, 이제 뭐 11시, 그러니까 9시 한 50분일까요? 네, 요때부터 이제 지수가 쭉 이제 빠졌는데, 누가 매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지는 뒷장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고가 이제 상승장이었을 때는 8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82,500원에 이제 문턱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뭐 차트 분석은 제가 안 하지만, 네, 이제 82,500원에 대한 이제 부담 이제 심리로 인해서 지수가 이제 좀 이렇게 쭉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누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을까요? 지수가 보통 하락을 할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할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4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여기 추가적으로 기관이 4일 만에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플러스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이제 41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돌아왔는데, 불변의 벌칙일까요? 개인 투자자가 들어온 날은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은행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은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증권이 떠나도 이제 좀 타격이 큰데 요 근래 들어서는 증권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74,900원, 300원 하락을 했고 0.4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74,900원, 시가 대비로 이제 정확히 딱 끝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횡보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겠는데, 거의 뭐 움직일 새가 없어요. 그 그래프로는 이제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이제 등하락을 봤을 때 고가는 75,200원, 저가는 74,600원. 저가 대비 뭐 300원 상승을 했지만 200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뭐 우선주는 변동성이 없었다, 횡보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횡보를 만든 업체는 어디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이네요. 외국인. 보통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와 이제 외국인의 이제 싸움이 항상 치열한데요.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합니다. 순환적 구조로 가고 있죠. 이 가운데 플러스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매수를 하고, 다시 좀 수익을 못 낼 것 같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이렇게 지금 눈치 보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할 때는 크게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이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샀다 팔았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매도하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은 이제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엊그제 대비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4,000주면은 거의 뭐 2주간의 제가 데이터 차트를 가져오는데, 2주 동안에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로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059. 밑에 보시면 뭐 7,000주도 있고 뭐 그런데요, 대부분 이제 10,000주가 넘어가죠. 그래서 4,000주로 공매도를 때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뉴스 오늘 세 가지 전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023년까지 폴더블 시장에서 10배 성장한 삼성전자가 75%를 차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이제 폴더폰이 이제 규모가 지난해보다 10배가 커진 겁니다. 10배. 상당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로 남게 되는데, 삼성전자한테는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시장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이 900만 대, 900만 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 시장의 8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폰 이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3배 규모로 커졌고, 2년 뒤는 2023년이죠.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는 10배가량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저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죠. 8월 15일이면 얼마 진짜 남지 않았는데, 제기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표 가족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는 가석방 그리고 특별 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일단 공통점은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이재호 부회장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죠. 그러면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 셋,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형을 이제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이제 특경 이제 가법상 이제 5년, 네, 이게 중요해요.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국 또는 좀 이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이익성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 끼어있긴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특별 사면을 받게 된다면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형 집행이 즉시 면제가 되고 곧바로 경영에 복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 사면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이 이틀 정도 이제 들어왔고 이제 이틀 정도 이제 빠져나갔는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뭐 증시라는 게 유동성이 있어서 이제 뭐 좀 위험 리스크가 있긴 하죠. 주가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네, 그러나 꾸준히 주식수를 모으고 가장 싼 값에 사는 겁니다. 네, 내가 살 때. 네, 그래서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른다면 코스피도 3,400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삼성패가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 이미 416명 정도가 가입을 해주셨는데 가입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댓글 또는 설명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 네,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절패 가족분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